안녕하세요. 김거희TV입니다. 오늘 제가 오랜만에 최저임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. 최저임금이 실제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, 이것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사례는 고물상이에요. 어떤 고물상에 있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. 어떤 고물상에, 실제로 고물상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고물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분해하는 일이 있다고 해요. 그게 밥통이 됐던 뭐가 됐던 뭔가 고물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그대로 중고로 팔 수 없는 물건, 이거는 분해를 해야 됩니다. 뭐 나사를 풀고 스티커가 있으면 스티커를 좀 떼고,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뭔가 일을 해서 분해를 해서 고철은 고철대로, 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렇게 나눠서 그걸 다시 재가공을 하든 뭐 판매를 하든 이렇게 하겠죠.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일을 누구한테 줬느냐?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한테, 소위 말하는 노인분들, 소일거리가 필요한 노인분들한테 이 일을 줬다는 거예요. 그럼 실제로 이 노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치 고물상이 사랑방인 것처럼 노인분들이 3, 4, 5 모에 앉아갖고 이런 분해를 한 거예요. 뭐 밥통 가져와서 뭐 드라이버로 돌려갖고 나사를 빼고 스티커 같은 거 묻어있으면 그거 떼고 지저분한 게 묻어있으면 좀 닦고, 이런 일 있잖아요. 전문성은 필요 없으되 뭔가 어쨌든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거, 이런 일을 앉아서 했다는 겁니다. 그냥 주저리 그냥 노인분들이 앉아서 뭐 다과도 먹으면서 밥 때 되면은 밥도 줬다고 해요. 식사 때 되면 식사도 대접을 하고 하면서 여기서 약간 놀 겸 쉬엄쉬엄 그 노인분들이 사랑방처럼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뭐 나사도 풀고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 고물상에서 이 노인분들한테 2만 원씩 줬다고 합니다. 하루에. 그냥 아침에 와서 슬슬 그냥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.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밥도 주고 나중에 퇴근할 때쯤 되면은 이제 나 집에 갈래 하면은 2만 원씩 쥐어주면서 오늘 고생하셨어요 이러고 이분들이 집에 간 거예요. 그렇게 됐었는데 최저임금이 오른 거 플러스 이제 최저임금이 오른 다음에 엄청나게 캠페인을 했죠. 최저임금을 꼭 줘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현수막도 붙이고 뭐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는 최저임금을 맞춰달라고 이 고물상에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고물상 주인이 말하기를 이 노인 한 분당 고물상에 벌어들이는 돈은 1인당 5만 원이라고 해요. 말하자면 이분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실질적으로 5만 원의 매출을 일으켜주고 여기서 고물상에서 3만 원을 남기고 2만 원을 줬다. 3만 원이 아니겠죠. 또 밥도 제공을 했으니까 뭐 한 2만 5천 원? 2만 원? 이 정도가 고물상에 남고 나머지 한 2만 5천 원, 3만 원 정도를 이 노인분들한테 줬다는 거예요.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. 근데 이 최저임금이 오르고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. 왜? 7만 원 정도를 줘야 되니까. 실질적으로 나한테 남는 돈은, 나한테 오는 돈은 5만 원이고 이 중에서 2, 3만 원을 떼줬던 건데 최저임금을 다 주게 되면은 한 7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. 하루에 6만 원에서 7만 원. 그럼 할수록 손해죠. 그럼 고물상에 너 어떻게 있겠습니까? 이걸 접은 거예요. 그래? 그럼 이거 안 할래 이제.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냥 바로 갖다 쓸 수 없는 고물이 들어오면 안 받게 되는 겁니다. 이제 뭐 분해를 하고 뭐가 해야 되는 고물을 이제 받지 않아. 이제 안 받아. 왜? 이거 할 사람 없어 이제.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일자리가 사라진 거예요. 그나마 좀 3, 3, 5 모여 앉아서 이것저것 하던 이 사랑방 같은 곳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. 이 고물상도 이제는 그래요? 이제 일 그만할래요. 이제 그만 오세요. 이제 일 안 할 거예요.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. 그럼 이 노인분들은 어디 갔나? 지금 다 폐지 줍고 다닌다고 합니다. 폐지 하루 종일 주워갖고, 폐지 줍는 분도 있잖아요.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하루 종일 주워갖고 7,000원, 8,000원 번대요. 하루 종일 떼양볕에 그 온갖 고생을 하고 쓰레기통 뒤지고 해서 그나마 그 고물상에 앉아서 쉬엄쉬엄 밥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했을 때는 한 그래도 2만 원씩이라도 받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여럿이서 두런두런 얘기하면서. 근데 지금 이 일이 없어진 다음에 그야말로 하루 종일 생고생하고 7,000원, 8,000원 벌고 있다. 밥도 안 주는데, 밥 주는 사람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정말 고생을 하고 있다. 이 노인분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, 이런 거예요.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. 두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 얘기입니다. A 식당이 있고 B 식당이 있어요. A 식당은
본인 건물이 아니에요. 내 건물이 아니야. 그래서 월세를 내야 돼요. 그리고 B식당은 다행히 내 건물이야. 그래서 월세는 내지 않아도 돼. 최저임금이 올랐어요. 둘 다 힘들어. 둘 다 힘들게 그냥 버티고 버텼어요. 뭐 서빙, 뭐 주방 이런 사람들 월급을 주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. 힘들게 버티다 어디가 무너질까요? 건물주인은 그래도 버티고 건물 주인이 아닌 사람, 월세도 내야 되는 이 자영업자는 무너진 겁니다. 이 자영업 식당은 무너진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나요? 이 자영업 사장도 백수가 되고 여기에 고용되었던 서빙, 뭐 주방 이런 아주머니 분들도 실직자가 된 거예요. 그리고 이 가게는 이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. 왜? 이 가게가 망하면서 여기에 갈 손님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 가게가 바빠지니까 이제는 좀 최저임금을 줄 수 있을 만한 수지타산이 맞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서 그야말로 건물주 자영업자들은 살아남고 건물주가 아닌 자영업자들은 망하게 된다. 못 버티고 망하게 되면서 여기 있는 손님들이 건물주 자영업자에게 가면서 여기는 좀 먹고 살만해지는 이런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. 건물을 갖고 있던 자영업자는 그래도 먹고 살만해지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곳도 있다고 해요.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망해가면서 주변에 식당들 몇 개가 문 닫게 되면서 여기는 장사가 되게 잘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됐어. 이 사람들은 싸그리 다 실직이 된 거죠.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서 실제 사례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고물상은 그야말로 노인분들을 길거리로 내몰게 됐다. 이런 겁니다. 이 내용들이 실제로 언론에 통계로도 나오고 있습니다. 제가 언론 기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일부러 한겨레 신문을 가져왔습니다. 제목이 하위 20% 가구 소득 18% 급감 분배 개선 노력에도 더 커진 소득 격차.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. 분배 개선을 하겠다고 생쇼를 하고 주 52시간 뭐 최저임금 급속 상승 이렇게 하니까 분배 개선이랍시고 최저임금을 왕창 올려놓으니까 당연히 하위 가구 소득이 떨어지는 거예요. 이 제목이 틀린 겁니다. 분배 개선 노력에도 더 커진 소득 격차가 아니라 분배 개선을 엉뚱하게 노력을 한 탓에 가구 소득이 더 커진 거다. 하위와 상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거다. 이것이 원래는 맞는 말인 겁니다. 이 아래 간단한 그래프들을 보도록 할게요. 자, 보세요. 2018년 4분기 분위별 소득 증감률입니다. 보세요. 1분위, 제일 못 사는 하위 20%, 마이너스 17.7%, 최악인 겁니다. 2분위도 마이너스, 3분위부터, 중위소득부터 조금 올랐어요. 최상위, 5분위는 상위 20%는 10% 이상 올랐습니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아까 제가 자영업자들 설명드렸죠. 내 건물인 자영업자들은 돈을 잘 벌게 되고 임대료를 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통계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. 아예 또 다른 그래프 하나 더 볼게요. 자, 보세요. 소득 상위 20% 좋아졌죠?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. 좋아졌어요. 10.35% 상승. 소득 하위 20% 괜찮아졌다가 폭망. 보이시죠? 급락을 하고 있어요. 급락. 마이너스 17.72%. 이런 겁니다.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. 실제 사례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통계로도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다. 즉 소득 주도 성장과 주 52시간 이런 게 명확하게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이것을 강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죠. 이건 뭔가요? 둘 중에 하나입니다. 망하고도 정신 못 차리는 거거나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겁니다. 일부러. 왜?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하거든요. 가난하고 정말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여론 형성에 기여를 못해요.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한테 우리가 잘 살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진 이 상위층 사람들이 우리 정부를 밀어줄 것이다.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. 첫 번째, 망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거나 아니면 일부러 빈부격차를 벌려서 자신들의 지지층, 자신의 정책에 호혜를 잇는 그 계층이 여론 형성을 해서 자신들을 지지하도록 계속 정책을 펴는 것이거나 제가 볼 땐 이 둘 중에 하나예요. 그야말로 서민을 팔아서 서민한테 팔이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부자들한테 돈을 안겨주는 이런 정책으로 계속하고 있다. 그것이 소득 주도 성장의
진면목이다 라는 겁니다. 서민이라면 더 이상 속지 마세요. 더 이상 속으면 진짜 그야말로 개, 돼지 되는 겁니다. 지금 통계 보이시죠? 서민들을 위하는 정부가 아니라 서민들을 잡는 정부예요. 서민 8일 해갖고 부자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정부일 뿐이다. 그런 겁니다. 지금 문재인 정부가. 문재인 정부의 본질이 이거라는 거예요.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서민파리에 속는 국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